요즘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2,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일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의 절반 가까이가 만성적인 수면 문제를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발표된 여러 노년층 수면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를 넘어 낙상 위험 증가, 우울감 악화, 치매 위험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겁을 들이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잠이 좀 줄었겠지 하고 방치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머리만 대면 잤는데 이제는 잠이 겁나요. 병원 가기엔 아직 심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참자니 너무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답답함과 불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끊지 못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매일 밤을 지새우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은퇴 후 비교적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 3시만 되면 꼭 눈이 떴습니다. 처음엔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으니 TV를 켜고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졸리니 낮잠을 2시간씩 주무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잠이 안 오고 침대에 누워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점점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잠을 잘 자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방법이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낮잠이 길어지고 밤에 화면을 오래 보면서 뇌가 더 깨어난 상태가 된 겁니다. 침대는 쉬는 공간이 아니라 걱정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어려워질까요? 첫 번째는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를 조절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시계가 또렷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밤이 되어도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가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깊게 만드는 호르몬의 감소입니다. 특히 어두워지면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줄어듭니다. 마치 잠을 부르는 스위치가 예전만큼 강하게 눌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순환과 통증 문제입니다. 관절 통증, 소화 불편,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로 인한 야간 소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최근 노년 수면 관련 통계에서도 단일 원인보다 여러 생활 습관과 신체 변화가 겹칠 때 불면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생활 조정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몸의 리듬을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빛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2030분 정도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집니다.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가 지금은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로부터 약 1416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신호가 나옵니다. 실제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아침 빛 노출이 수면 시간과 깊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씩 자버리면 밤잠을 미리 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어둡고 조용한 준비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TV, 휴대폰 화면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화면의 밝은 빛은 뇌에게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몸을 이완시키세요.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다만 고혈압 약 중 일부 이뇨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 우울증 약이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 중인 분, 심한 코골이와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영수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했고 낮잠을 25분으로 줄였습니다. 저녁에는 TV 대신 조용한 라디오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하체 스트레칭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깊은 수면 단계를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오전이나 이른 오후의 걷기는 밤의 수면 압력을 높여줍니다. 카페인은 오후 이후 피하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조정이 몸의 리듬을 다시 정렬해줍니다. 잠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면 따라오는 손님과 같습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합니다. 혹시 오늘 밤도 걱정부터 앞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햇빛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내 몸의 시계를 다시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잠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잘 쉬십시오.